네, 오늘은 주의결핍 아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DHD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력 결핍성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우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또 무엇이 이런 문제 행동을 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이 결핍된 그런 과잉 행동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보면 일단은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주의 분산이 잘 안 돼서 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거 놓치고, 뭐 여러분 문제 같은 거 읽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은, 근데 그런 거 막 1번에 나온 체크하고 해서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이런 아는 문제도 틀리는 그런 경우들, 주의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집중의 시간이 짧고 범위가 좁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미스하고 지나가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잉행동,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이나 뭔가 발이나 뭔가를 계속 만지게 되죠. 이런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가 정신이 산란하니까 그만하라고 손을 딱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만질 만한 것들을 줍니다. 종이라든지 종이 접기 하는 어떤 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클레이 같은 걸 줘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아예 도와준다는 거죠. 이 아이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과잉행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불안이 높을 때 한시도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뭔가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를 기피하면 이렇게 관계가 마치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젖어들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랑 깊은 관계를 못 맺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먼지처럼 들썩거리죠. 그래서 과잉행동이나 주의결핍의 아이들이 이게 아주 깊은 그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생각해서 그냥 잘못된 선택 같은 걸 충동성 있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떨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몇 가지로 또 굉장히 실패감을 경험할 수 있고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욕구가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변화를 변화무쌍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가 주의결핍성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 행동이 나올까요? 너무 주제가 많고 광범위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먼저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아동에게 굉장히 불안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에서 다툼을 또 아주 좀 극렬하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과하게 이런 어떤 다툼을 애들 보는데 앞에서 하는 그 부모도 사실은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한 거죠. 이런 어떤 부모의 요소와 아이들의 또 문제 행동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혹하거나 불규칙적인 훈육, 특히 체벌. 저는 뭐 이렇게 아이들 매 한 대도 안 들고 키웠어요 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잘 키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혹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아이를 때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막 멍이 든다든지, 아니면 상체기가 나서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때렸을 때는 또 불규칙적이거나 감정적인 훈육이나 체벌을 했을 때 막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머리를 잡아채거나 이런 식의 것들은 굉장히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식의 체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비인격적인 어떤 체벌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좋은 어떤 그 훈육으로서의 원래 메시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어떨 때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오케이 하던 주제인데, 오늘은 어디서 기분이 틀어졌는지 괜히 엄한 아이들을 잡고 있을 때, 이럴 때 아이들은 자기가 뭐 때문에 혼났는지 문제가 되는 행동에 집중하기보다 언제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는 부모님의 그 정서적인 모두를 눈치 보는데 바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의 불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주의결핍 행동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부모의 잦은 다툼이라든지 불규칙한 훈육이나 체벌은 다른 행동 문제로도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양육 환경은 ADHD가 나오는데 굉장히 공통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도벽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도벽 밖에 나가서 물건을 훔치는 애들도 있지만 집에 있는 그냥 현금을 가져가는 아이들을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건 훔치기가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현금은 여기저기 있고 그리고 막 물건도 여기저기 있고 뭔가 아이들 장난감, 노트 또 부모님의 어떤 생활용품 이런 게 하나도 제자리에 있는 게 없고 이렇게 뭔가 어지럽다 이러면 이 안에서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와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의결핍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의 그 질서 없고 어지러운 양육 환경과 양육 태도, 즉흥적인 양육 태도, 훈육 방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거를 부모님이 바꾸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의결핍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지킬 만한 어떤 규칙들을 제공하고 항상 지켜지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무언가가 지켜지고 일관적인 양육과 안정된 양육을 경험하는 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일관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양육 방식, 그래서 아주 감정 따라서 첫째 아이는 되고 둘째 아이는 안 되고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양육 방식은 아이를 되게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내 활동이라든지 학습 활동에 치중해서 신체 운동,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발산하는 행동, 액팅아웃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될 때 요즘 뭐 아파트에 많이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뛰지마, 일어나지마, 앉아서 또 집중해. 요즘은 또 학업량이 양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니는 애들이 참 많죠. 학교 갔다 와서 또 남들이 이렇게 다 이런 사교육을 시키니까 안 시킬 수가 없어서 또 학원을 보내는데 어두울 때 밤늦게 보내기가 그러니까 학교 끝나자마자 또 보내고 이 아이들이 오전 수업을 하는 거는 오후엔 놀아야 되니까 학교가 그 정도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을 오후에 그대로 학원에 노출을 시키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처럼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처럼 이 아이가 오후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학원을 돌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원에서도 움직이지 마, 집중해, 선생님한테 집중해 이렇게 하고요. 저 학원에서도 움직이지 마, 집중해 이렇게 하고 집에 오니까 아파트라서 움직이지 마, 집중해 하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 많은 에너지들을 발산해서 없앨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손가락이라도 뭐라도 뭐 펜이라도 돌려야 되고 발이라도 떨어야 되는데 다리 떨고 펜 움직이고 이런 거 정신산란하다고 또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을 주고 마음껏 움직이게끔 뭔가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현대 아동들을 양육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고 쉽게 예민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뭔가 수업에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다른 소리 바시락 나면은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뭔 소리가 났는지 또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또 그거 소리 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집중력이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놀이든 교육이든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예민한 감각기관에 대한 어떤 반응, 주의 분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도를 할까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주의결핍 아이들은 이제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왔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누구 앉아, 조용히 해, 그만 얘기해, 뭐 떨어져, 뭐 일어나, 뒤로 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죠. 부모님조차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만약에 이들에게 준다면 얼마든지 줄 게 있겠죠. 저희가 집단 상담할 때 이제 가장 그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행동이 빠르고 민첩한 아이를 상담자 리더의 그 집단 상담이 리더 바로 옆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집단을 선생님이 잘 리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맡기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 이런 그 옆에 앉음으로써 나를 도와준다, 선생님을 도와준다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런 잘하면 칭찬받는 적절한 행동인데 그 아이의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에 적합한 행동이라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잘했다고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서 봉사한 거에 대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자기에 대한 이미지, 나의 활동성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 집단 활동 속에서는 내가 활동성 있는 게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이 에너지가 칭찬받는 이유가 됐어 라는 것들로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한테 합의된 규칙을 가지고 명확한 방법으로 훈육을 제시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주의력 결핍 아이들의 가정에는 분명한 규칙도 없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이렇게 행동을 조율해야 되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본 날은 혼나는 거고 엄마가 안 본 날은 안 혼나는 거고, 이렇게 그냥 그 질서와 규칙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굉장히 불규칙한 어떤 그 훈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더 이렇게 배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규칙을 가지고 명확한 방법으로 신경을 써서 아이를 훈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문제 행동을 잡기 위해서 뚜렷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가 잘했을 땐 칭찬을,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어떤 그 가이던스를 다시 이렇게 좀 제공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아이들한테 제안을 하는 건 잠을 잘 때 엄마 아빠 방에서 자지 말고 사실은 한 30-40개월 됐을 때부터 사실 아이 방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아이 방에서 잘 때 이것이 시작된다는 건 안방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거실에는 TV가 있고, 거실엔 TV가 없고 책만 있고 안방에만 TV 하나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TV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꾸 안방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오신 또 어머니에게도 어른들만의 자기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방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공개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한테 항상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공간에도 여기는 우리가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는 거, 허락 없이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런 뭔가 노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규칙적으로 잘 제공이 되면 아이가 이게 몸으로 뭔가 규칙을 따라서 활동을 할 때 정신도 질서를 잡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우리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부모님 자체가 어느 시간 정도 애들을 밖에서 놀리면 좋겠고, 어느 공간을 아이한테 허락하는 게 이 아이한테 유익한지 판단이 잘 안 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결핍 아동들을 지도하시고 이런 아이들의 행동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받는 부모님들은 사실 부모 상담을 받으셔서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을 좀 자기 생활에 이렇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일을 단순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못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 그 아이가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머지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와 함께 어느 정도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너 혼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나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과 부모가 전문 치료 상담을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주의결핍 아이들의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상담에 왔던 한 그 주의결핍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행동이 이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뭘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부산하게 행동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이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결핍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체기가 많이 다리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마다 저희가 밴드를 붙여주면서 오늘 너무 상처가 많았다. 이거 이제 숙제 중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요 상처 요거 이제 밴드 다 떼고 우리 안 아픈 다리로 오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여자아이도 그런 유의 아이 중에 하나였죠.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느 날은 상담에 한 20분 정도를 늦게 오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화를 안 드리고 기다려 봤습니다. 못 오실 수도 있겠는데 무슨 일이 있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이랑. 그래서 놀이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부모님과의 시간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눠 보니까 상담실에 딱 나오려고 신발 신는데 무슨 주스를 마시고 싶다고 냉장고 문을 팍 열다가 냉장고에 냉장고 문에 걸쳐 놓았던 그 유리병에 들은 주스를 떨어뜨려서 이제 오렌지 주스가 다 유리병과 함께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런 과다 행동으로 인한 뭔가 문제들이 항상 있었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또 벌어지니까 너무 막 싫었죠. 그래서 일단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소리 질렀대요. 들어가!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가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갔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그 유리 조각 다 치우고 대충 또 이렇게 오렌지 주스도 다 닦고 그렇게 하고 오시느라고 20분 넘게 늦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두 가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렸어요. 하나는 이 아이가 엄마는 소리를 질렀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 이 아이를 진짜 엉덩이를 돌려가면서 때려줬던 그런 엄마였는데 들어가라고 소리 질렀을 때 엄마가 너 보고 있으면 때릴 것 같으니까 너 빨리 피해 라고 안전한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아이는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젠 더 이상 옛날같이 감정대로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 아이가 이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지쳤을 텐데 20분이나 늦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을 하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 컨트롤 잘하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거라고 칭찬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 중의 모습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하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더 나은 행동, 더 나은 자기 조절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의결핍성 아동들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양육의 팁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